우여곡절 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사 보시죠. 여야 이해운 청문회 오늘 개최합니다. 부정청약, 부모 찬스 등등 관련해서 각종 의혹의 현미경으로 지금 검증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죠. 오늘 오전 10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저희 키워드대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자 그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소명 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 마지막 보신 거는 사실 국회에서 밤 9시가 넘도록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었었는데 드디어 오늘 하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잘 소명하겠습니다. 다 소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쏟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보좌진 갑질 의혹, 상가 땅 투기 의혹, 여기다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그리고 이거 뭘까요? 증여세 탈세 의혹,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병역 특혜, 그리고 아들의 해외 조기 유학과 초등교육법 위반 의혹 등등등입니다. 6번까지만 있습니다만 사실 더 있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각종 의혹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윤영걸 대표님. 의혹이 많긴 많은데 오늘 이게 다 좀 소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소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보좌진 갑질 의혹, 그 고성으로 뭐 차라리 내가 널 죽이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것, 그건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잘못했다 소리밖에 못 하겠죠. 또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문제가 국민 감정선을 굉장히 건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수를 위장 미혼으로 해가지고 한 거는 지금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특혜를 받아서 반포에 수십억 특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국토부도 지금 조사를 안 하고 미적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많고, 천하람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자녀로 해서 아들을 그 연세대학 그 특례로 입학시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입학할 때는 연세대학 입학 요강에 그 제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해운 신임 후보자가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이 궁지에 몰릴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게 의혹이 많은데 이게 다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좀 이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녹취 자체가 공개가 됐고 이게 사안 하나하나가 좀 휘발성이 좀 큰 사안들이다. 부동산, 뭐 자녀 병역, 교육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잘 모르겠네라는 주의로 좀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 얘기도 지금 나왔죠. 이 장남의 입학 요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네, 이해운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이 자녀가 셋이 있죠. 그중에 장남에 대해서 장남이 대학 간 건 다자녀 전형으로 지금 입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기획단 천하람 의원입니다. 여기 볼까요? 이 후보자 측은 2010년 연세대 경제학부에 입학한 장남에 대해 사회적 기여자 특별 전형이 아니라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하지만 천 의원이 연세대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확인한 결과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 가정 출신한테 지원 자격을 준 전형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최창일 교수님, 또 교수님이시니까 약간 대학 입시 부정 이런 얘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아까 뭐 로또 청약 이런 것도 나오니까 약간 조국 대표랑 좀 오버랩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일반에서는 말이죠. 대학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고 수능이 있고 이제 정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수시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 얘기는 지금 수시보다는 이제 서류 전형이나 면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저 의원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 당시 요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자녀 특혜로 하면서 아마
서류 전형이나 면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저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해명을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그 아버지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잖아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는 뭐 의원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특혜나 특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공정하게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공정한 절차였겠느냐라는 의혹인 거죠. 정말로 어렵게들 대학을 들어가고 이러는데 저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앞서 우리 윤 대표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요 지금. 아까 앵커님도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하셨는데 저렇게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요, 우리 국민들의 일반이고 평균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것까지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저게 대한민국의 저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평균 수준을 너무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런 의혹들이 계속 나왔는데 계속 의혹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저 기사에도 네. 의혹인데 저 부분이 과연 소명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렵다 진짜 결정내기 어렵다. 일단 그 청문회를 지켜보자.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청문회를 지켜봐야지. 하나의 과정이니까 프로세스니까 지켜보되 제가 볼 땐 지켜본 다음에 여론이 호전될 리가 없어요. 호전될 리가 없다면 그럼 뭐 임명하기 어렵죠. 사실 저쯤 되면 말이죠. 이혜훈 후보자가 벌써 저런 의혹이 불거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보좌관 갑질 논란 하도 틀어가지고 TV에서 다 외웠어요 이제. 그 아주 높은 그 목소리. 네. 근데 그게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는 것도 신기합니다. 되게 이쯤 되면 말이죠. 다 알아서 사퇴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오늘 청문회잖아요. 오늘 네. 청문회니까 어쨌든 지켜보고 너무나 많이 의혹이 제기됐고 말이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청와대 입장에 청문회 지켜봅시다. 어렵게 어쨌든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청문회까지 온 겁니다. 일단 지켜보고 제가 볼 땐 저건 공정이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국민들의 평균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윤영걸 대표님도 그렇고 최창일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감없이 좀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봤을 때 가지고 의혹들도 그렇고 이런 사안들도 그렇고 이거는 글쎄 해명이 되겠어라는 취지의 말씀에 사실 전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후보자가 나와서 알고 보니까 그 전형이 아니라 이 전형이었네요라고 정정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게 또 이게 맞다고 한다면 소명이 되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이혜훈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뭐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또 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좀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있는 건데, 근데 오늘 어떻게 해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뭐 임명으로 가느냐, 뭐 아니냐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또 사실 무관하게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이런 의혹들을 보면 이게 뭐 청약 의혹 이거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청약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수사로 들어가면은 증여세 탈세 의혹이나 아니면 아들의 뭐 조기 유학 그리고 아까 그 대학 입시 관련은 이거 사실 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나머지 부분들도 수사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당연히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는 부정 청약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청약이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가 없고 당첨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반포 아파트는 끝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에 공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정말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파트를 만약에 이제 가지고 갔었다라고 네.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더더욱 공직자로서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의혹을 해명을 하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해명이 미진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계속 갖고 가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 그런 시각에서 만약에 접근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 지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제 국민들이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혜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간 있었던 자신과 관련한 뭐 아들 관련한 문제, 뭐 병역 문제, 자녀 입시 문제, 그 외에도 뭐 조기 유학 관련해서의 문제,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뭐 부정 청약, 땅 투기 의혹, 갑질 의혹 여기까지 완전히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탈탈 털린 지금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재산도 그리고 아들에 대한 뭐 입시 이런 문제도 모든 걸 다 이룰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오늘 해명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